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호건설이 대전에서 1,420가구 대단지 사업비 2,703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전 대동이 주거 환경은 개선 사업은 대전 동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전선이 넥스트스타 에너지에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버스덕트를 공급합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LG 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사로 온타리온주 윈저시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이브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차량 생싱 솔루션 사업을 전력으로 삼아 2030년까지 연간 2조 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광학 솔루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약세로 기술주도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자, 우리 시장 역시 오늘은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 음식료의 주도주 섹터의 하락 돋보였고요. 외국인의 이탈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바로 오늘 단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타 고수님인 정영석 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자세하게 해결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 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단타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위해선 단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800 찍고 나서 2,900, 3,000을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빠지면서 2,700선으로 회귀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역시도 850선 후퇴하면서 840선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횡보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단기 투자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우리가 단타 이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올해 980억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가 재료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 사상 최대 이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전도체나 로봇과 같은 재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단어가 언론에 도배가 된다면 우리가 관련주 움직임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부품주 관련해서는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 지난번에 인도 법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부품주입니다.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판매 월 60만 대, 수출, 신차, EV의 연간 목표 얼마를 찍었다. 그러니까 수출액이 전년보다 5.4% 증가한 747억 달러 역대 최고 수출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자, 수출 판매는 286만 대로 3.4% 늘어나는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황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형주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를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높은 거 아니냐, 52주 신고가 찍고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보면 그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다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를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부품주 말씀드렸습니다. 화신, 서현이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품주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뒤에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단타 이슈로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관련주인 대형주, 현대차, 기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는 화신과 서현이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영석쌤의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날 단타 이슈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같이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단타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 단타 리뷰 현대글로비스 우리 목요일 공략주로 7% 수익 볼 수 있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우리 금요일에 2.7%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확하게 꾸준하게 수익률 주시는 분 우리 영석쌤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하나씩 타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현대글로비스부터 공략 타점 짚어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제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형주 장세가 있고요. 대형주 장세가 있고 중소형주 장세가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되는 무거운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추세선을 그어보면 단기 추세선이 이렇게 자 5일선 타고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대형주는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실 필요가 없고 고가 기준으로 7% 수익 그리고 매수가 되게 잘 잡아놨습니다. 21만 2천 원이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시면서 목표가는 넉넉 잡아서 25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대형주인데 제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섹터 자체가 조선, 해운 쪽은 미중 갈등 수혜라는 어떤 재료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이저들 수급,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받고 있다. 그 말인즉슨 모멘텀 살아있고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와 차트가 비슷합니다. 되게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5일선. 보통 우리가 중소형주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양봉 계속해서 나오면 급등주라고 하는데 이 대형주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 급등주 개념을 넘어서서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2.7% 수익 나는데 들고 계시면 수익이 더 날 확률이 높으니까 포지션 정리하지 마시고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형주가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형주로 단타 수익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영석쌤과 같이 하시면 이러한 수익들 꾸준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단타 리뷰도 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만 총 26%의 수익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이고요. 월요일장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 19.3% 그리고 재룡산업은 6.7% 올랐습니다. 자, 그리드위즈 우리 영석쌤 오늘 아침 어떻게 공략하신 건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안 좋으면 내 종목도 빠지고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도 빠지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장 전에 나스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 밤 보곤 하시죠. 그런데 이 단타 일타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패턴을 차트에 기입해서 타점을 정확히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당일 기준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리드위즈도 제가 지난번에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음봉 나오고 나면 U자 형태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목표가 세워드리고 타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수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만 고가 기준으로 19.3%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가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 시가에 공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1거래일 만에 고가 기준으로 19.3% 났다. 저희 방송 보시고 시가에 그냥 매수해놓고 계셨으면 이 수익률이 실제 계좌에 찍혔다는 뜻입니다. 조금 눌리긴 했는데 이거는 적산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근데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단타라는 게 말 그대로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조금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50%, 100%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미 약 20% 수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0% 라인, 15% 라인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 적산병 나올 때 적산병이라고 하면은 양봉 하나, 2개, 5일선 타고 3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는 방안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리뷰할 종목이 재룡산업이라는 종목도 있네요. 재룡산업 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무려 7% 가까이, 그러니까 6.7%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시가가 10,000원인데 제가 매수가, 시가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N자 파동이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좁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알파벳 N자와 같아서 상승 N자 파동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패턴이 나오고 나면 다음 날에 양봉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단타일타니까 이 양봉 하나 먹는 조건하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소 5%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일단 5%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총 26%의 수익, 오늘 당일 1거래일 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드 위주와 재룡산업 절반 익절 후에 우리 나머지 홀딩 하시면 계속해서 좀 더 수익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익들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인화전공 가져오셨는데요. 오늘만 17% 이상 잘 올라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에도 큰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우리 인화전공은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인화전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투자를 잘 하려면요. 제가 아침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그냥 양봉이 많이 나오네, 올라갔네라는 어떤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1타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인하전공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뭐 여기 사시고 손절 여기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단타 1타 강사가 아니죠.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대응까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종목 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엄청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필수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첫 번째 거래 대금, 이평선, 캔들, 시가총액, 유통 비율이 그것입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거래 대금은 그냥 오늘 260억 들어왔는데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지금 보시면 하단 자막을 뚫고도 올라올 정도면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영석쌤이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구나. 이 정도 일단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이평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거 기술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공략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이 정배열인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 위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캔들까지 봤고요. 그다음 중요한 개념이 시가총액 유통 비율인데 이 3가지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
제일 좋은 건 3천억 미만입니다. 요즘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 정도 미만인 종목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 비율이 50% 미만인 종목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좋으면 앞에 시가총액과 유통 비율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조건에 다 충족하기 때문에 제가 종목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타점을 잘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고가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가권에 물려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타점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산병 출현 패턴입니다. 장대 양봉 쉬고 장대 양봉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장중에 누군가 매도를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쉬어가고 화요일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얼마죠? 매입가 대비해서 10% 잡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하전공 오늘 17%나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1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 오늘 6.75% 올랐고요. 현재 5일선 타고 상승 추세가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내일장에서도 좀 크게 오를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우리 아나페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아나페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영석쌤 이거 방금 인하전공 차트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 보시면 이거 아나페스 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100%라는 거 없습니다. 100%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손절매하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이겠죠. 근데 그 100%라는 것은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방금 좀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인하전공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1타 종목인데 두 번째는 아나페스죠. 자, 아나페스 보면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이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오늘 1,1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으니까 단타 가능하네.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이평선들 보면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평선 봤고요. 캔들 적산병 나왔고 윗꼬리 매도 세력이 있었으니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짧게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인하전공 때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 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종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끝이지 않고 수익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교시 1타 종목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2교시 1타 강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3교시 1타 문자 상담 거기서 내 종목을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유통 비율이 85%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캔들이랑 이평선, 거래대금 이 세 가지가 1순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괜찮으면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화요일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10% 짧게 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나페스 오늘 거래 대금 1,100억이 나와 주었습니다.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일 시가에 공략하셔서
목표가는 1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아나페스도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쉬어가는 구간인데 오늘장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장 공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략 세워주시죠. 네, 자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보던 분도 계실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제가 이거 강의도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많이 들어왔구나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좋지만 여기 한 발 더 가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대형주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11조잖아요. 11조인데 아니 이전에는 거래 대금이 잠잠하던 종목이 지금 자막 때문에 가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는 자막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여기는 잠잠하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왜? Y가 중요한 겁니다. 조용하던 종목이 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으로 틀어졌고 캔들이 막 빨간기 막 장대 양봉이 연달아 나오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이게 왜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항 0일만. 그러니까 이게 1파 이후에 눌린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는 크게 세 가지, S급 재료와 A급 재료와 B급 재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급 재료는 되게 신선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뉴스 기사거리를 말했을 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정도면 S급 재료다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름이 난다. S급 재료 아니겠습니까?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다. 세계 2위 기업도 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다. 이게 천연가스 29년이고요. 석유 4년이라고 합니다. 수출할 수도 있대요. 만약에 실제라면. 그래서 이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고 S급 재료이기 때문에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겠지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으면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눌리는 구간일 때 우리가 담아놓으면 2차 파동, 눌림, 3차 파동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화요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4에서 한 50% 크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봤습니다. S급 재료이기 때문에 3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눌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로 접근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40%에서 50%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내일장 1타 종목들 우리 내일 오전 8시 30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종목들 찾아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제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조금 더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단타 기법에 대한 강의 배워볼 텐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기법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자,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를 왜 잘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단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좋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대형주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 혹은 여러분들 2차 전지 붐일 때 에코프로 이런 거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소액으로 단기 투자 진행하면 계좌가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승장이었던 적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있었나요? 뚜렷하게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투자라는 게 어렵지만 배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야 우리가 공매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보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나은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를 배워야 개인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가 양 패턴이라는 강의인데 오늘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강의를 제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말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봉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준봉이라는 개념도 모르겠고요.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실 테고 거래대금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알겠는데 이게 기준봉이라는 게 일단 무슨 말인지 첫 번째 그리고 전일 종가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여기 2일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까지 제가 그려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봉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막 주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준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게 중요한 거죠. 거래 대금을 동반한 여기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다. 거래 대금이 없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 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의문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거래 대금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와야 됩니까? 예컨대 100억 정도 들어오면 되나요? 100억은 너무 적나요? 300억 정도 들어오면 되나요? 이게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전에 대비해서 제가 아까 1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그 종목들 우리가 거래대금 분석해 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수치상으로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나와야겠죠. 100억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게 우리를 기준봉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일차는 말 그대로 기준봉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봉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 날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는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캔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을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 이번에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캔들 강의는 따로 안 하고요. 기법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캔들 강의 짧게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흰색으로 말고 양봉, 음봉으로 할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고 이게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요게 일봉.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캔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봉상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분봉상으로 나타내면 주가가 그냥 이렇게 쭉 올랐다는 겁니다. 윗골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자, 여기가 시가고요. 이게 시가입니다.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입니다. 여기 윗꼬리가 있으면 이게 고가라고 하고요. 아랫꼬리가 있으면 이걸 저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캔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음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오면 안 좋죠. 이게 장대 음봉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보겠습니다. 자, 시가 고가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시가가 아까 어디였죠? 시가가 여기였는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요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칠해보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냥.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아, 양봉일 때와 음봉일 때 시가, 종가 위치가 다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 보시면 전일 종가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 양봉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양봉 그려보면 이렇게 첫 번째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기준봉 출현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전일 종가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 종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에가 종가입니다. 빨간색은 위에가 종가입니다. 그럼 이 라인 밑에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음봉 하나 그려볼게요. 음봉 그리는데 파란색으로 그리는데 요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종가니까 여기를 훼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이 박스가 여기 위에 이 부분 위에 그냥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이 그림으로 하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요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요거 지워볼게요. 요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우리가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양음양 패턴이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가리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일 종가 라인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종가가 여기인데 이 라인 밑에 지금 네모난 박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면 이거 그냥 지우고요. 그냥 박스가 네모난 게 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3일차 때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앞서서는 전일 종가 라인 훼손하면 안 된다. 2일차 때. 그러니까 위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준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파란색이 위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시가 라인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가 라인, 종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때 양봉이면 시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다음 캔들이 이렇게 밑에 나와도 됩니다. 밑에 나와도 되는데 이 라인, 시가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종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는데 시가 라인입니다. 기준봉의 시가 라인. 이 첫 번째 날의 시가가 어디죠? 빨간색은 시가가 아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종가고. 얘는, 이 파란색은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이 선을. 얘는 얘의 여기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캔들입니다. 2일차와 3일차는. 그러니까 3일차는 1일차만 보면 되고 2일차는 1일차만 보면 돼요.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기준봉이 되는 녀석. 말 그대로 기준봉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녀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2일차 때는 위에를 보는 거고요. 3일차 때는 아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장대 양봉이라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이니까 음봉. 이 종가 라인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에 나와 있고 그다음 양봉이 나올 차례입니다. 양봉. 근데 이렇게 뭐 나와도 된다는 거죠. 이 라인, 시가 라인만 훼손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는 게 중요할까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 매수. 야, 전문가님 진짜 오늘 너무 어렵네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5일선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5일선 기법, 11선 미법, 121선 기법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5일선과 11선, 121선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일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동안 종가들의 평균 낸 합을 나누기 5 해가지고 선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선으로 쭉 그어놓는 겁니다. 그 5일선이나 11선이나 21선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이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 매수하라는 뜻은 3일차 때, 그러니까 요 3일차 내용입니다. 3일차 때 5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봐야 될 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처음 캔들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장대 양봉 나오는지만 보면 되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음봉일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가 라인을 훼손하는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여기 얘 위에 떠 있어야지 얘 아래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양봉이죠. 그럼 양이니까 빨강, 파랑, 빨강이잖아요. 그 다음은 뭐 어디든 그래도 되는데 얘는 이 라인만 사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라인. 이 라인 갑자기 여기 아래서 이렇게 개파락하면 이 종목은 양이긴 한데 매수할 수는 없죠. 여기 이렇게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꼬리로. 아래 꼬리 아니더라도 장대 양봉으로도 어쨌든 이 시가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뭐죠?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빨간 선이 제가 5일선으로 설정하는데 이게 5일선이다. 그럼 이렇게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 3일차 때는 전문가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3일차 때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도 훼손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시가 라인입니다. 시가 라인도 훼손하면 안 되고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아야 하구나. 3일차 때는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랑 요 5일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데, 자, 오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많이 안 가져왔고요.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선으로 이제 좀 볼게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준봉. 이거를 우리가 기준봉으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봉입니다. 근데 기준봉 보니까 전날에 거래 대금 잠잠하던 여성인데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아, 그렇지. 전문가님이 그때 기준봉으로 볼 때는 거래 대금만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어. 장대 양봉만 나오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 장대 양봉 거래 대금만 첫 번째 날엔 보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날에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음봉 보면 이 라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패스입니다. 이 기법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이 이 종가 라인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캔들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이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죠.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양, 빨강, 파랑, 빨강. 그럼 이거 우리 이때 종가에 매수하면 다음 날에 15% 이상 수익 볼 수 있겠네요? 하나 빠졌습니다, 내용이. 뭐죠? 아니, 이 선 5일선이지 않습니까? 분홍선. 이 선을 3일차 때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셨어야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재방송도 있고요. 아침 6시에. 그리고 제가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거래 대금 빨간색 몸통이 긴 장대 양봉 첫 번째 통과입니다. 두 번째 캔들에서는 음봉이 나온다고 했는데 음봉이 네모난 게 박스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종가 라인 위에 있죠. 자, 두 번째 통과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5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와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죠? 자, 그걸 보시면 지금 5일선이 2선입니다. 5일선이 2선인데 3일차 때가 이때잖아요. 5일선을 이탈했나요? 5일선 이탈 안 했습니다.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날 종가에 매수하라는 겁니다. 다음 날 장이 좋든 안 좋든 나스닥이 뭐 폭락을 하든 안 하든 10에서 15% 먹을 수 있는 캔들이 하나 나온다는 굉장히 확률 높은 패턴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서도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아침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고요.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분석, 차트에 대한 분석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꼭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양음양 패턴 1을 오늘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전 무료 방송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상담 우리 3교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정영석의 단타 1타 3교시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자세하게 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 주셨고요. 16,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370원입니다. 목표가까지 좀 잘 오고 있는데 현재 16,000원이 본전입니다. 우리 언제 수익 볼 수 있을지 우리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이거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61선, 12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 선 보시면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61선만 좀 보시면 됩니다. 121선은 아직 안 그려지고요. 신규 상장이니까. 제가 121선 2가지 말씀드렸는데 크게 첫 번째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와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막힐 때입니다. 대금까지 들어왔네요.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다음 날에 자, 시청자님 보고 계시죠? 다음 날에 이렇게 캔들이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면 자, 이 그림이라면 목표가를 제가 얼마 세워드릴 것이냐? 18,000원 세워드릴 겁니다. 이러면 주가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수가 16,000원이시면 이 캔들이 이 선 뚫으면서 캔들이 나오면 18,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죠.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또 막혀가지고 내려온다면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4,000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2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데 이건 3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라인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 지금 비중 15%시죠. 그러면은 14,500원 구간에 5%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6,000, 14,500원이니까 평단가 낮춰지겠죠. 비중 확대될 겁니다.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5% 정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5% 정도로 14,500원에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또 맞고 빠진다면,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하시고 그때는 이 라인이 16,500원이니까 1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임스 같이 세워봤습니다. 60일선을 넘는다면 18,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횡보한다면 14,500원에서 5%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 16,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셨고요. 1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1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14,1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약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15,000원 넘어갈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우리 강원랜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강원랜드는 사실 신저가를 찍었네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얼마 전에도 방송 나가서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거면은 뭐 여기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성향을 알 수 없어서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경우, 두 번째는 장기로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단기니까 우리가 손절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14,140원인데 손절매 가격을 제가 13,500원 잡아드릴 겁니다. 13,500원 이탈한다면 잘라주시고, 매수가가 15,000원이시면 조금 높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세워드릴게요. 16,000원이 121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16,000원 맞고 이론상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으면 13,500 손절 잡으시고 16,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장기로 내가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뭐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 오히려 아까는 손절가였던 13,500원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올 때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면 5%, 10% 들어가고 총 10%죠. 그러면 비중이 20%로 늘어날 겁니다. 평단가는 당연히 낮춰지겠죠. 13,500원 무너질 때 일단 분할 매수하시고 평단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장기시기 때문에 일단 18,000원 가기 전에 한번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우리 단기와 장기 전략 좀 다르게 세워봤습니다. 단기적으로 13,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13,500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8,000원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는 23,850원에 진입하셨고요. 30%의 비중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 2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많습니다. 삐아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B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데 일단 우리가 섹터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B가 화장품이죠. 그래서 전력 설비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선,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바이오, 화반, 바이오 이렇게 다 괜찮은 섹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들고 가느냐. 단기로 들어갔으면 손절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시가총액 보니까 당연히 우리 문자 상담 주신 분은 단기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매수 타점이 좀 너무 높습니다. 23,850원이면 대략 이 구간인데 아마 시가에 들어가셨다가 좀 물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말고는 없기 때문에 물리셨는데, 자, 지금 차트 보면 일단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나간 흔적들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올랐다가 내려오고 다시 오르고 전고 돌파했고 다시 내리고 21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목표가는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한 26,500원 잡으시면 되겠죠. 23,850원, 26,500원이면 일단 수익 구간일 테고. 근데 중요한 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9,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19,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26,500원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삐아 전략 세워봤습니다. 19,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26,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K웨더입니다. 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70%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가 4,765원으로 좀 많은 손실의 비중까지 좀 많은데요. 우리 영석쌤 K웨더 전략 빠르게 세워주시죠. 네, K웨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신규 상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9.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고가 기준으로 달성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U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정도 계속 잠잠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거래 대금이 안 터집니다.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이라고 하면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집봉이라는 캔들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캔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캔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물량은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그냥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고 밑에서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안 터지잖아요.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오는 흔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흔적도 안 보이고 앞서서도 신규 상장할 때 음봉 2개로 물량 기존의 보유자들이 물량을 조금 던져내는 흔적이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종가든 뭐 시간외든 다음날 시가든 손절매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웨더까지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단타로 오늘장 그리드 위즈 19% 수익 봤습니다. 절반 익절 후에 더 상승 시에 나머지 물량 정리하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일타 기법으로 오늘 양음양 패턴 1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인화전공, 아나페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일장 승부볼 3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정영석 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단타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